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 연안 마이주르만에서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라는 배에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8,000명에서 12,000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탑승객들이 배가 침몰되면서 대다수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때 생존했던 분들의 그 증언을 보면 배에 다이너마이트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고, 배가 폭파되기 전에 일본인 장교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쪽배를 타고 도망을 갔고, 그 직후에 배가 폭파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존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배가 침몰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인들조차도 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랬었던 배인데, 이 배에는 당시 일본 해군 기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끌려가서 노동하시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아주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한국 땅에 다시 도착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차라리 저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인 추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생환에서 오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그 증언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었고, 일본이 일본 측이 갖고 있던 문서들을 이렇게 종합해 봐도 그동안에 나온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우키시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좀 파헤쳐 오셨던 분들의 그런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 한데 모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고의로 일본이 폭발을 한 것이다 라고 모든 정황이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99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일본에서 당시에 그 송두회라는 제일 교포가 계셨고, 이제 그런 분들이 당시에 이제 일본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고 또 일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인 피해자 50명의 원고단을 꾸려가지고 일본 도쿄에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전개를 했지만 그때도 이미 그 승선 명부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일본 측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했고, 이 과정이 12년이나 걸렸어요. 그때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미군의 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그래서 이게 일본의 어떤 잘못이나 고의에 의해서 폭파가 된 게 아니고, 미군의 기류가 거기에 있어서 부딪혔다, 충돌했다, 미국한테 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국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일본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이 패망하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미국하고 은밀하게 밀실 합의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제를 존속시키는 대신에 무조건 이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때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실험의 결과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미군이 몰래 비밀스럽게 일본과 뭔가 했겠지요. 했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금 양쪽에 다 양국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왜 점이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75종이라고도 하고 점이라고도 하는 건데 권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권, 예, 권, 예, 예, 그냥 통칭해서 그냥 점이라고 한 거고 거기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한 뭐 10개만 있다 뭐 3개다 5개다 초창기에는 올해 초에 이게 명부가 나오면서는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 토론회에 일본 그 후세 유진 기자를 우리가 초청해서 그로부터 이 발제문을 받아서 봤을 때 명확하게 자기가 요구해서 받아냈던 것이 몇 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때는 70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일본 공산당 고쿠타 의원이 받은 내용을 보니까 70종이 아니라 75종이고 승선 명단은 15종류, 15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 사물자라든가 돌아가신 분들 포함해서 우키시마와 관련된 명단이에요. 그리고 승선 명단은 15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국회 토론회를 우리가 했고 이제 제가 그분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국회에. 그래서 그 발언에서 알 수가 있었고 발제문에서도 말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199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선인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일본인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도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재판의 소위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때는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이제 와서 이게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자기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죠. 75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겠죠. 그거는 또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그 재단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죠. 예. 적극 나서서 유가족들하고 예. 희생자들의 명단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토론회 할 때에도 외교부하고도 전화를 했고 팩스도 보내고 당신들 나와서 이것을 일본에 이거를 그 승선 명단을 공개 요구했다고 도쿄신문에서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사실인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예스, 노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전화를 안 받아가고 결국에는 연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전화를 해도 이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전화도 안 받고 자꾸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자기는 이거 모르는 거다. 자기 부서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 산하기관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실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이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중단이 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일부의 기능만 갖고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분들은 지금 유족들은 몇 분 안 계신데 그 책임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강제동원 유족들이 한 20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키시마 유족을 데이터 분류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6년 동안 7년 동안 계속하고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아니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번에 이거 하려면서 내가 또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1년 전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 그거 분류 작업이 끝난 게 없냐. 우키시마 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달라. 행안부에 전화해놓고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까 와서 보고를 좀 해달라.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축소된 형태로 지금 행안부에 있어요 그 조직이. 그런데 다 서로 미루고 하지 않고 뭐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자기들 일을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총각을 다투며 이걸 막 울고 불고 이것이 어떻게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나몰라라하고 뒷짐지고 있고 그 데이터도 아직도 분류를 안 해갖고 우키시마 유족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목을 한일 공동 대응 전략 모색이라고 했던 거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본의 그런 양심적인 지식인들, 시민단체와 우리가 연대해서 이렇게 일본 정부를 자꾸 푸시하고 압박하고 일본 시민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가만히 지금까지 이거 진상규명도 안 하고 사죄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려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가 79주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이주르만이라는 곳을 지도를 보면은요, 배가 갈 수 없는 항로예요. 그게 원래가 부산으로 오기로 했기 때문에 직항으로 와야 되는데 오미나토 항을 동북부에, 일본 동북부의 오미나토 항을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 오기로 했으면 쭉 그렇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주르만이라는 곳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가 폭파가 됐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당시 마이주르만에 그 사시던 주민들이 그 생환 구조 작업도 하시고 또 추모제 같은 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같은 이제 연민을 느꼈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아쉬운 점은 그분들은 이게 일본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추모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일제 하에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강제로 끌려가고 죽음을 당한 조선인 강제 동원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애쓰다가 순국한 사람들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유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을 그 순난자의 비가 잘못된 것이니 그거를 희생자의 비로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안 거기 이제 근데 이제 그쪽은 뭐 진상규명이나 사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추모제 자체.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고 그냥 누군가가 죽어서 슬프다. 이런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누군가가 죽어서 슬픈 거는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그거에 대한 진상 규명은 유명한 채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셔서 슬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진상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분명히 사죄를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표한 오늘 기자회견문이 굉장한 역사적인 기자회견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했든 간에 승선 명단 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다. 그랬으니 이제 다음 단계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이거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주사단을 구성하는 거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맞다. 그것이 나는 일본 정부가 원하던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우리가 75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명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생환자의 증거하고 합리적인 정황 증거에 의해서 이거를 쭉 해왔는데 이 명단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내놨기 때문에 나는 일본이 한국 정부와 더불어서 공동주사단을 꾸려가지고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증거 자료를 다 증빙을 다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이주르만 해역의 해저 속에 미군의 그 기류가 있어서 충돌한 것인지 그걸 증명을 일본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지금 다 부정하고 있지만 그걸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요구를 해서까지도 일본은 그걸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끝까지 간다. 그리고 우리 김진국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포천에서 차차 타고 오시고 막차 타고 가서 연세가 80 중반이신 분이 이 더위에도 오세요. 그래서 저 영정 사진을 두고 이번에 일본 3인당 대표가 왔을 때도 저 영정 사진 들고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기들은 그 사진을 처음 본 거예요. 유족의 사진을. 갖고 일본 기자도 찍어가고 그 일본 3인당에서 찍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을 와가지고 7월 12일 날인데 그 날짜가 우리가 7월 17일 날 국회 토론회를 했으니까 자기들 또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유족의 사진을.
지금 아까 보신 그 사진이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없어요, 갖고 계신 분이. 왜냐면 다 어렸을 때 가시고 옛날에 가난했고 또 결혼도 않고 갔기 때문에 언제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남겨놓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에게도 책임을 나는 물을 것이다. 우리는 80명이 원고가 계셨는데 그중에 한 살아계신 생존자 유일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 그런데 그 뼈가루를 일본에 전범하고 섞어놨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반환한다고 해갖고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반환만 자꾸 주장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명하지 않고 무조건 6월만 가져가갖고 이걸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가해자가 분명히 일본이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승선 명단도 없다고 했는데 나왔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기로 갈 수 있게 야스쿠니. 그러니까 여기는 유텐지라는 절에 있는데 이 유천사라고. 근데 여기에 그 전범들도 합사가 돼 있어요. 합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가져가라고 해도 갖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 것만 따로 돼 있으면 당연히 갖고 오죠. 근데 그 유천사라는 절에도 다 섞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조선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이주르만에 추모제 하시는 일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어구낭창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하면은 이거를 반환할 수 있다. 근데 사주도 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있고 강제동원도 없었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강제로 끌려가진 않았다고 그러고 식민지배를 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범의 뼈가루가 섞여 있는 이 아버지의 유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걸 갖고 올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키시마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 대피자 회의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헌법소원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이게 재판관도 이 우키시마 사건이 뭔지 모르고 이제쯤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게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열심히 하고 매번 이렇게 다 돌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후쿠시마하고 우키시마도 아직 분별을 못 하시니까 이거를 계속 알리기 위해서 했고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가 이제 왔다.